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4가지 거짓말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고전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적 진실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널리 유포되는 4가지 거짓말, 즉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 클레오파트라, 트로이 목마, 나폴레옹의 높이 등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만 그 역사적 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로맨스 또는 선전의 힘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파르탄 300전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2007년 영화 300초에 나오는 영웅적이고 근육질의 전사를 생각합니다.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30만 명 대군의 공격에 저항하는 300명의 정예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줄거리와 용감한 정신으로 인해 후세의 영웅적인 위협으로 칭송받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300명만이 아니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에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총수는 스파르타인과 다른 도시, 국가의 병사를 포함하여 약 7,000명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병이 핵심 세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측의 30만 군대도 과장된 수치입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병참 및 지리적 상황을 분석하여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가 12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스 연합군이 수적으로 열세인 것은 분명했지만 300대 30만이라는 전설적인 극단적인 대조는 결코 아니었다. 테르모필레의 지형은 그리스 연합군의 완강한 저항의 핵심이었다. 이 좁은 통로는 양쪽이 절벽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좁은 지점은 15m에 불과합니다. 그리스의 장갑보병군은 단단한 팔랑크스와 창을 사용하여 전선을 사수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군의 기병과 궁수들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었다. 전투 첫날 페르시아군의 습격은 실패했고 10,000명의 언데드 군대도 격퇴당했다. 이튿날 그리스 군대는 거짓 퇴각 전술을 사용하여 페르시아군을 깊은 곳으로 유인한 다음 다시 공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페르시아군에게 산길에 대한 정보를 누설했고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연합군의 후방을 포위했다. 결국 레오니다스는 대부분의 군대를 해산시키기로 결정하고 스파르타인 300명과 테스티스 700명, 그리고 그리스 군인 400명만 남았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실패로 끝났지만 페르시아군의 공세를 크게 지연시켰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는 귀중한 휴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와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그리스군은 마침내 페르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전투는 영웅적이고 두려움이 없었지만 후대, 특히 영화 300초에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 전체를 300명으로 줄이고 페르시아군을 30만 명으로 과장하여 이러한 예술적 처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기원전 69에서 30년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매력으로 로마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아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의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클레오파트라는 겉모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에 자신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위대한 지혜와 정치적 수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에 관해서는 역사 자료는 그녀가 어떻게 시골과 도시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여성인지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전기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체질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녀의 대화, 기질, 지능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존된 클레오파트라 동상은 그녀가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띄는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진정한 카리스마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에서 비롯되며 이집트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녀를 신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만듭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정치 경력은 기발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다. 기원전 48년, 그녀는 왕좌를 되찾기 위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는 카이사르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만남을 통해 카이사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그녀는 재빨리 안토니우스에게 돌아섰고 기원전 40년에는 이집트에서 안토니우스를 호화롭게 맞이하여 둘 사이의 동맹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연합군은 결국 패배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로잡혀 기원전 30년에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은 그녀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불멸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독사와 함께 자살했다는 전통적인 믿음과 함께 여전히 널리 논쟁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녀의 죽음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적 협상 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암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대부분 후대의 문학 및 예술 작품과 영화 및 텔레비전 창작물에서 비롯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은 그녀를 비극적인 여성 캐릭터로 묘사했고 영화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기민한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전설은 고대 그리스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0년 동안 트로이를 포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후 그리스인들은 병사들이 안에 숨어 후퇴하는 척하는 거대한 목마를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트로이군은 트로이 목마를 끌고 도시로 들어갔고 밤이 되자 그리스 군인들이 뛰쳐나와 트로이를 점령했습니다. 이야기는 극적이지만 그 진실성은 항상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트로이의 유적이 현재 터키의 히살릭 지역에 존재하고 19세기 독일 고고학자 하일릭 슐리만은 발굴을 통해 트로이가 실제로 기원전 13세기에 파괴되었음을 확인했지만 트로이 목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창작물이나 일종의 상징적 묘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기술적 조건 하에서 그러한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충분한 병사를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10년에 걸친 전투 끝에 트로이 군은 적군이 버리고 간 물건을 쉽게 도시로 끌어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단지 허구의 전설에 불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1821 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령관 중 한 명이지만 그의 키는 항상 널리 퍼진 오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1.58m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 키는 작지만 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소위 나폴레옹 콤플렉스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나폴레옹 높이 소문이 기원은 프랑스와 영국의 측정 단위 차이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키는 프랑스에서 5피트 2인치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의 발 2.71cm은 영국의 발 2.54cm 보다 약간 더 길다. 현대식 유닛으로 변환하면 약 1.69m로 당시 유럽 남성의 평균인 1.7m에 가깝습니다. 그를 폄하하기 위해 영국 언론은 의도적으로 영국식 인치 기준을 채택하여 그의 키를 1.58m로 계산했습니다.
캐리커처의 과장된 표현과 함께 나폴레옹의 작은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는 대중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역사적 사실들 역시 이 진술을 완전히 반박한다. 나폴레옹의 군용 침대는 1.8년 길이였습니다.